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구독자가 50만이 넘는 한 유튜버가 올린 울릉도 여행 후기 영상입니다. 이게 꽤 파장이 컸죠? 네, 맞아요. 그 영상 하나가 정말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께서 왜 이 다료에 주목하셨는지 그 속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영상 내용을 보면 울릉도 현지 음식, 가격이나 질이라든지 아니면 숙소,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한, 때로는 좀 날카로운 경험담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온라인 반응들까지 포함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그냥 좋았다 나빴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경험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따개비주. 맛은 괜찮았다고는 하는데 양이나 구성을 제주 전복죽하고 비교하면서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비교 대상이 있었죠. 그리고 삼겹살은 와 이거 절반 이상이 비계였다고. 그래서 처음 방문하면 좀 놀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 부분은 저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아니 저라도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삼겹살 절반이 비계면. 그리고 또 숙소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이게 제대로 응대가 안 됐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바로 그 구체성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냥 비싸다, 불친절하다 이게 아니라 제주 전복죽과 비교해보니 이렇다. 비계 비율이 이 정도였다. 에어컨 고장났을 때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명확한 근거랑 상황을 제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라 이거 진짜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의 합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하. 특히 그 숙소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대한 거니까 신뢰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지적. 특히 숙소 문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근데 유튜버가 마냥 비판만 한 건 또 아니죠. 영상 마지막에는 좀 다른 뉘앙스로 결론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연 그 자체, 그리고 섬 사람들의 삶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한다. 하지만 다른 유명 관광지 수준의 편리함이나 서비스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마무리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울릉도 관광이 가진 어떤 딜레마, 이걸 정확히 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요? 그게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의 자연경관, 이건 정말 다른 곳이랑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울릉도 하면 자연이죠. 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육지 대도시나 아니면 다른 큰 관광지에서 기대하는 그런 표준화되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울릉도에서 똑같이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여행객이 마음속에 가진 기대치랑 현지에서 제공 가능한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불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리가 있네요. 그 기대치와 현실의 간극 문제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경관만 믿고 기본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좀 소홀히 해도 괜찮은 걸까요? 요즘 여행객들 사실 정보도 많고 기대 수준도 높은데 말이죠. 맞아요. 언제까지 이게 섬의 특수성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온라인 반응이 확 갈리는 겁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아니 어차피 올 사람은 온다는 식의 배짱 장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꽤 나왔어요. 배짱 장사? 네, 여기서 배짱 장사라는 건 서비스 개선보다는 그 위치나 희소성에 기대서 그냥 영업하는 행태, 이걸 좀 꼬집는 말이죠. 네네. 근데 또 동시에 아니 이런 일부 사례를 울릉도 모든 상인들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 울릉도의 물가나 운영 여건 같은 것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한 개인의 경험이 너무 확대 해석돼서 지역 전체 이미지에 영향 주는 걸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소비자가 실제로 느낀 불편함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게 딱 부딪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자체가 사실은 울릉도 관광의 현주소를 딱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주소요? 네. 일부 업소의 문제가 전체 지역 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그 파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가격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아주 솔직한 목소리.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아하. 결과적으로 보면 이 논쟁을 지켜본 잠재 방문객들은 어떻게 보면 울릉도 여행을 계획할 때 이런 점은 기대해도 좋지만 또 이런 점은 좀 감안해야겠구나 하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셈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자료가 결국 한 유튜버의 구체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울릉도라는 특정 관광지의 서비스 문제, 가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온라인 반응들을 보면서 지역 관광의 어떤 밝은 면과 또 과제들 이걸 동시에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유튜버가 불만을 표출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요. 특정 관광지가 가진 그 매력과 또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방문객의 경험과 기대치를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야 할까? 네. 그리고 또 개별 업소의 문제가 지역 전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런 좀 깊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맞아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울릉도처럼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익숙하게 누리던 그런 표준화된 편의나 서비스를 온전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곳, 그런 곳을 여행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이런 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곳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반대로 현지 상인이나 주민들은 이런 외부의 기대, 때로는 좀 비판적인 시선들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 균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